자, 오늘 이제 공법 중에서 국토기획법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부터 다시 가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해서 오늘 이번 시간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관리계획 중에서 자, 기반시설 관련해서 앞에서 논의했던 쟁점들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 이런 용어를 썼었고요. 또 하나가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이 입안해서 행정청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을 것 해서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있었죠.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 면적을 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론 들어와서 자, 바로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토지에다가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규제가 나와요. 그래서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라고 해서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얘기하게 되는 이러저러한 규제들 도시군 객시설 부지로 묶이게 되면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정 계량을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지문에 점점점 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럼 다 오른편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 200개 정도의 경우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바로 출제 포인트 가서 보게 되면 기반 시설의 분류와 세분이라는 게 지금 5년 정도의 네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분류라고 하는 거 종류 대단히 많은데 7개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하는 거, 환경기초시설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인데 자, 보건위생시설의 종류,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썩으면 안 되는 것들 이렇게 가야 되죠. 부패가 등이 문제가 되는 거, 도축장이라고 하는 거, 자, 뭐 소잡고 하는 데 될 테고,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병원 등을 의미할 테고, 장사시설까지 요 세 가지. 그래서 삼겹살 먹다가 죽어버린 케이스 해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게 보건위생시설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됐던 것이 환경, 기초시설에서 하수, 폐폐빛 해서 머리 글자 따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그리고 아마도 다시 나온다면 출제 유력한 것이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건위생시설과 환경 기초시설만은 알고 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분류, 자동차 정적의 분류, 광장의 세분이라고 해서 도로라고 하는 거 7개 도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이렇게 끝나고요. 광장이라고 하는 거 5개의 광장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장 이런 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정정이 한번 출제가 되는데 얘는 이제 외울 수가 없죠. 도로라는 표현이라든가 광장이라는 표현은 소위 자동차 정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분류하고 세분 가지고 쟁점 삼아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결정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용도 지구 결정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용도 구역 결정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결정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등에서 아예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 용지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앞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게 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하고요.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로학교 공원을 실제로 건설해 가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과정 보게 되면 출제 포인트, 시행자 지정 문제가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시행자는 어떤 신도시 건설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 것인가는 구체적인 건설계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요. 이걸 확정짓는 것을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의 인가라는 것이 있게 되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착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서 첫 번째 논의 포인트, 바로 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주제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거. 자,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래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일정한 동의 등을 받아야지 바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항목,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요거 가지고 두 번, 자, 7년 동안 두 번인가 나왔었죠. 그래서 토지공사 점점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응용 들어갈 문제,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받아야지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요게 가장 통계적으로 유력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더디 나오는데 수용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두 군데서 수용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관련 법에 따르면 원래 수용이라고 해서 남의 땅을 강제로 뺏어낼 때는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시 계획에 고시가 있게 되면,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도시개발법 가면요, 세무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 계획에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세 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두 개 비교해서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실세 고시 요즘은 잘 나오지 않고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사업 시행자가 행안 처분에 대해서 불만 있을 때 보통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 아까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문제가 될 텐데,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해서 이게 이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토지주택공사, 이 사람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준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해서 세 가지 이슈,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요 주제 하나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18회 때 마지막 나왔던 것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 계획의 고시. 세 번째 22인가 나왔었죠. 바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해서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 관련해서 조건부 인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슈가 되죠. 그래서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지자체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뒤에 보시게 되면 바로 답 나와 있어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 부담 관련해서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로서 비용 분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론만 이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 데서 지자체 간의 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항상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거 틀리게 구성을 하려면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할 것, 요 정도가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에서 외우셔야 돼. 4개 주제만 달달달 외우셔서 얘 어디 나오나 이거 찾아보셔야 돼. 절대 문장을 봐서는 풀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문제 보시다 보면 지문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씩 손도 못 댈 지문들 무작위로 나옵니다. 절대 거기에 신경 쓰시면 안 돼서, 자, 돈에 관한 다툼 무조건 어떻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요건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6개 과목
어디에도 기재부 장관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린 걸 고르시오.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 되고요. 지자체 간의 다툼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광역시설 관련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거의 의미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을 광역시설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기반시설의 일종이니까 이런 도시군객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절차를 따르게 됨이 원칙이다 해서 다시요. 광역시설이란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기반시설, 소위 도시군객시설의 일종이니까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객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게 원칙. 예외 있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딱 한 번 7년 동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라는 것이 출제 이슈. 자, 얘는 이제 한 문제 버릴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5년, 6년 사이에 4문제나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구를 틀리는 것은 사람 된 도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라고 하는 거, 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요걸 갖고 28, 29의 연속 쟁점을 삼아냈어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고지신. 그래서 자, 요게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공부 안 됐던 것들도 암기하셔야 돼요. 구역 나와 있고요. 지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라고 해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지신 사업에 있어서는 바로 뭘 해야 된다. 공동구, 땅 밑에 큰 구멍을 파서 전선 등을 집어넣기 위해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고지신에 대해서는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포인트, 공동구 설치 의무라고 하는 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지신에서 구역, 지구, 신도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심의라는 것이 쟁점이 되죠. 그래서 공동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공동구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게 되는데 냄새 나는 것들, 가스관, 하수도관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도 다 수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되는 것과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용되는 것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가스관, 하수도관은 알아야 되겠지만 문맥을 보실 때는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심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설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이슈가 심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심의가 필요한 것은 가스관과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할 거.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한다. 지문 구성할 때 중수도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틀린 표현 이렇게 나올 테고요. 이미 본 것 중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을 고르시오. 가스관, 하수도관 이런 식의 지문도 구성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라고 하는 거, 가스관, 하수도관이라는 것도 다 심의를 거쳐야 돼. 이게 정확하게 외워져야 돼. 그럼 뜬금없이 공자 중수도관,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중수도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틀린 표현, 중수도관 심의를 거치지 않냐고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표현 이렇게 가는 거야. 결국은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내시면, 그리고 외우시게 되면 나머지를 가지고 흔들어 주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죠. 그리고 또 박스형 구성해서 다음 중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가스관, 하수도관 또는 거꾸로 다음 중 공동구 협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가스관, 하수도관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요거는 이제 한 5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됐으니까 이걸 틀리면 그건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하고요. 가스관, 하수도관 나머지요 외우지 마요. 좋은 머리 가지고 쓸데없는데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라는 주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회 마지막으로 구성이 됐던가 그랬어요. 바로 매수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자, 도로학교 공원유 부지로 결정 고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도시고운계획시설 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논의할 때 이런 도시군객시설 부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 행위 허가가 그 문제가 되는데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도로 합격 공원 용도로 결정만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고시 1로부터 10년이 경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또 실시객 인가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문제의 토지가 지목이 되다라고 하면은 소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대서 4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도시, 군, 객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실시객 미인가 그리고 지목되라고 하는 거. 근데 얘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은 되지 않는 주제. 어떤 주제? 기승전결이 있으면 가장 화두가 되는 거. 기초에 해당되는 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절대 답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는 이런 논리 구조야.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지목대라고 해서 건물 지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뭐 공장 용지라도 당연히 건물 지을 수 있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돼요. 근데 이제 법을 잘 모르는 것들이 지목되면 일반적으로 다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로 지목대인 소유자 특별히 희생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 공부가 좀 돼 있다 보면요. 법조문 내에서 말이 안 되는 게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의 취지라는 것은 원래 지목되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전제에서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임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토지만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위에 건축물, 정착물 있으면 같이 묶어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답은 아닌데 겁나 짜증나는 게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보통 지자체가 일반적인 매수 의무자가 되는데 만약에 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시했던 게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녀석들 독립받지 않고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었다. 자, 더 이렇게 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뭐라고요? 지금 사업이 이렇게 일정한 10년경과 사업 미시행, 실시객 미인가, 지목대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위 뭘 할 수 있다? 매수 청구. 누구한테? 바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야. 그리고 이제 실제 출제 이슈가 되는 건 이거야. 매수 청구 있으면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것.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2년 내 매수를 해줄 것. 이 숫자가 총 4개 출제 포인트 중에서 2가지가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지. 자, 지금 이제 매수 청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다?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줄 것.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숫자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쟁점 삼을 것이 도시군객시설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현금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도시군객시설 채권, 소위 지방채라고 부릅니다. 이건 논리 구조가 뭐냐면 지자체가 지금 현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현금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각서 써주는 거. 이걸 우리가 도시군객시설 채권. 다시 논의 전제가 매수 의무자가 누가 됐을 때 지자체가 됐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만약 사업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지자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 채권 보상할 수 없고요. 지자체 매수 의무자만 채권 보상할 수 있다. 2가지 경우죠. 하나가 원하는 경우. 요즘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또 하나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어떻다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해서 외우실 게 비업무용 토지.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할 수 있다. 해서 이 매수 청구를 한 토지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억짜리다라고 했으면 자, 원치 않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7천만 원 부분은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일단 외우실 게 비업무용 토지 3천 초과 지자체 매수 의무자는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3번째 이슈. 자, 그다음 이 채권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큰 의미 없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외적 개발 행위 허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군객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야 된다. 근데 아까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거부 결정을 하거나 또는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2년이 경과도록 매수를 해주지 않았을 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렇게 이제 공작물도 한번 출제가 되는데 다른 건 다 빼버리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건물의 종류를 간단하게 공부를 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의 범주, 이 단독주택은 협의의 단독주택을 얘기하는데 건축법에서 용도군으로서의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단독주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었죠.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게 됩니다. 다중주택은 3층 이하의 330 이하, 그 다음에 3층 이하 660 이하를 다가구주택이라고 부르고 다중주택은 3층 이하의 330 이하. 그 외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상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 외 공작물 등 설치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한 문제를 보통 구성을 하고 사실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이는 주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도시군객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자 10년이 경과도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그 다음에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때 뭐라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건축물, 정착물도 묶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바로 비행정청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있다. 비행정청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채권 보상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지자체 매수 의무자만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6개월, 2년 요 숫자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 왜 이걸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6개월하고 2년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자, 지금 원래 도시군객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 즉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매수 의무자는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얼마? 비업무용 토지 3천 초과했을 때 상환기간 10년 중요치 않고요. 한편 도시군객시설 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거부 결정을 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2년 내 사주지 않게 되면 자 3층에 단독주택 그리고 공작물 등의 설치를 허가해 줄 수 있다. 즉 이때는 이제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은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딱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실효라는 것이 있는데 복잡한 얘기 빼버리고요.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요거 하나 있었죠. 도시군객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맥락의 문제에서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오는 질문이에요. 답이 되든 안 되든 도시군객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그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관한 주제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문제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